이현주 전 의원이 지난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7년 만에 복당이죠. 이재명 대표는 환영한다고 하는데 친문 진영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좀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7년 만에 복당입니다. 민주당. 이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부담도 크죠. 네, 그러세요? 예. 네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요. 예.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도 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예. 네. 또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민주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도 가도록 저도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더더군다나 7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이렇게 또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당원들하고 다시 이제 이 풀 것들 풀고 또 그러면서 또 환영하는 당원들한테 기대에도 충족해야 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이 굉장히 상반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역할은 네, 네. 해야 되는데 부담은 있다. 당원들하고 풀 건 풀어야 되는데 환영하는 당원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네, 하나씩.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담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정권 심판, 예.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1야당, 제일 힘 있는 야당인데, 이 야당이 역할을 잘 해야 정권 심판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그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역할은 정치인으로서. 그럴 거고요. 네, 예. 그런 거죠. 네. 예. 역할은 그렇다고 치면 부담은 어떤 점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친문 부담이 진영의 바로, 반발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금방 얘기한 그 부담이죠. 예. 네, 정권 정치적 심판을 부담이 잘해야 있는 된다는 거죠. 부담이요? 그럼요. 그리고 예.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건 아마 저뿐만이 예. 아니라 민주당에 계시는 모든 이제 출마자들이 예. 다 갖고 있는 부담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전에 민주당 한 7년 전에 떠나실 때 굉장히 사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문 진영에다가 강한 반발을 하면서 지금 탈당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이니까 친문계 한 의원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외연 확장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예. 이제 왔으니까 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당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 또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당내에 또 서로 다양하게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 예. 저는 그런 쓴소리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7년 만에 복당을 했으니 그것은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당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지만 그런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사실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시면서 민주당을 떠나셨고. 그리고 그 예.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요? 정치인의 예.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한테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특히 국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비판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오히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약간 정치 보복성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있으면 예. 오히려 그 지금의 권력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된 게 바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니까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지 지나간 권력을 자꾸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 시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시면서 안철수 당시 대표에 국민의당랑 가셨다가
보수 정당으로 가셨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시면 다시 민주당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예. 당연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분이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정치인이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완벽하게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의 현재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다. 예. 문제가 있는데도 침을 지킨다. 그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현 대통령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더 나은 장점 이런 거 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지 어떨지 앞으로 이제 봐야 되지만 예. 저는 그분이 만약에 나오신다면 더 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일 예.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보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최대한 잘 견제하고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22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의원님. 제 청취자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 보수 여전사가 아닌 진보 여전사를 변신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요, 예. 제 스스로 뭐 굳이 따지자면 요즘 세상에는 예. 보수와 진보가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도 이렇게 복지 같은 것도 다 하고 진보도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요. 예.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민주적 중도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혁신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에 가깝다. 민주적 중도 보수요? 예. 네, 굳이 따지자면 예. 민주적 중도 보수 또는 혁신적 중도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 민주당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좀 오른쪽에 있겠죠. 저는 가기 전에도 민주당이 오른쪽에 있었고요. 예. 지금도 민주당 안에서 스펙트럼 보자면 좀 오른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또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제 복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예를 들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 또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두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아주 충직한 그 민주당의 노선에 충직한 그런 이제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지만 나는 좀 중도 보수나 그런 쪽 또는 중도 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정권을 정말 세게 견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 제가 대변하고 또 당에 전달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넓은 어떤 틀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 이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의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데 살아있는 네네. 권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1야당은 민주당으로 갔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꼭 진보냐. 예. 그렇게 아니, 생각 안 하시는 국민의힘에 분들이 비해서는 많을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건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국민의힘하고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지금 예.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정상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출마하시나요 이번에? 이번에요?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사는 어떠세요? 아니 그건 당과 당원들한테 맡긴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듣고 이제 예. 제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으로 어딘가에 배치를 한다. 그럼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제가 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요? 제안을 받으면. 아니 네. 뭐 언론 보면은 지금 저 친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노리고 있는 중성동갑의 이현주 전 의원에 배치해야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기사를 봐서요. 어떻습니까? 앵커님 그런 지역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친문들하고 저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가요?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친문 중에서도 저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뭐 이제 왜냐하면 당을 떠난 사람인데 예. 소원할 생각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저는 X세대예요. 7, 8, 9세대요. 예. 그래서 떠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대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어떤 접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겠죠. 뭐 예. 예, 물어보셔도 제가 할 말은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어떤 일각에서는 호사가들이 예. 그분 뭐 전략 지역에 그분이 막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제가 거기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예. 재밌게 붙이는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뭐 보도 벌써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공천 가지고 시끌시끌하긴 합니다. 네네. 친문들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이 민주당의 공천 뇌관 이거 해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공천의 갈등이라는 거는요. 네. 어떤 당이나 항상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마 제가 국민의힘하고 가치관이나 철학에서 많이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천이요? 저는 네.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갈등이 아예 없는 것은 그것은 독재에 가깝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네. 줄을 세우고 무서운 집단 그리고 권위적인 집단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죠. 예. 저는 그런 권위주의적 문화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다만 예. 이렇게 시끄러운 것 또는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갈등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맞게 끝난다면 그것은 혁신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노사의 갈등이 있지만요. 그런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그 갈등이 국민의 눈높이 또는 우리 경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 끝을 맺으면 그건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갈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름답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제를 하셨잖아요. 친명과 친문의 공천 갈등은 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주류가 지금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는 내부 사정 모르겠습니다만 친명이라고 한다면요, 그 친명 후보가 또 이렇게 컷오프가 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그래요? 들면 예. 문학진 전 의원이라든지 아하, 노무현 예.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곳들은 다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계파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계파 갈등의 시각으로만 너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 친구 권력 간에는 항상 어떤 갈등 같은 건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네. 곳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주진우 같은 그분은 굉장히 핵심 그 서초 캠프의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해운대에 하태경 의원 자리에 그냥 단수되셨거든요. 예.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미리 알고 자리를 비켜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어떤 빠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좋은 건가? 저는 자기가 할 얘기들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전 생각이 났어요. 7년 전에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당원들도 올라와서 이 제기도 막 하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집단적으로도 시끄럽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거기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갔을 때 나중에 대통령이 지금 2년 동안 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3년 동안 반복될 텐데 예. 결국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냐.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의 갈등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또 과연 바람직하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저 국민의힘 해운대 갑에 주진우 전 비서관이 올 줄 알고 하태경 의원이 비켜줬다. 이 얘기는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이현주 그것은 의원님의 제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의 그냥 정리하기로 하죠. 짐작이죠. 짐작 또는 뭐 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짐작. 그 사람이 온다라기보다도 어쨌든 본인이 받기 어렵다라고 어쨌든 생각했을 수 있죠. 이현주 전 의원님의 개인 생각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저의 부분. 추정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